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테크톡 진행하게 된 모더레자의 무기 박선호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규화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정규화를 왜 해야 되는지 정규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규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따가 직접 정규화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화의 주된 행동은 칼럼을 떼다가 다른 테이블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 칼럼과 테이블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죠.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이 정규화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가 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중복이 최소화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과정. 결국 정규화는 구조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가 완료된 데이터베이스는 구조가 적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정규화가 뭔지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정규화를 왜 해야 하고 하면 뭐가 좋은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규화가 된 데이터와 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이상현상이 적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상현상은 단순히 오류, 버그 같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전부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수정할 일이 적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규화가 곧 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가 됐으면 구조화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크게 뒤틀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구조화를 하면 점점 테이블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기에도 복잡하고 컴퓨터가 이에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려질 우려가 있죠.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정규화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답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정규화 과정은 3차까지 두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3차 정규화까지 설명을 드리는 중에 가정을 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부터 정규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규화되지 않은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이 테이블을 1차 정규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정규화는 다음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 칸에는 한 칸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한다. 지금 보시면 과목과 수강 과목 칼럼에 국어, 영어 2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쿼리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쿼리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러면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컴퓨터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칼럼의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 칼럼에 현준이는 15 숫자 형태로 써져 있죠. 그런데 준영이는 16 문자형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안 되겠죠? 이 경우는 통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칼럼은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과목과 수강 과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목이면은 당연히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일 텐데 쓸데없는 중복이 있습니다. 아까 중복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조건이었죠. 2개 있는 데이터를 2개로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데이터 2줄로 새로 만들었고요. 자료 통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형으로 통일이 되었죠. 그리고 필요 없는 수강 과목이라는 칼럼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정규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규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정규형이었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2차 정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규화의 특징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규화는요 모두 자신의 앞선 정규화의 내용을 깔고 전제로
두고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정교화는 반드시 1차 정교화가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정교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미는 모든 칼럼에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는데 부분적 종속이 무슨 말이냐면 칼럼이 기본 키 중 하나에만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 기본 키,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뜻은 해당 열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유니크한 칼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이런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주민번호 있겠죠? 박선호는 세상에 많지만 주민번호는 저만 갖고 있는 고유한 칼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키 중 하나, 기본 키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 과목, 교실 세 가지 칼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칼럼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칼럼을 보시면 지호가 둘입니다. 기본 키가 될 수 없죠. 과목 또한 국어가 2개 있습니다. 기본 키가 될 수 없습니다. 교실도 201호가 2개 있네요. 기본 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칼럼을 묶어서 하나의 키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름과 과목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묶어보면 이름은 지호가 둘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어 기본 키가 될 수 없지만 과목과 묶어서 지호의 국어 수업이 된다면 기본 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묶으면 지호의 국어 수업, 지호의 영어 수업, 선우의 국어 수업이 되고 기본 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부분적 종속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교실 칼럼을 보시면 이 교실 칼럼은 누가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죠. 기본 키가 이름과 과목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과목이라는 한 부분에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2차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정규형을 실시하면 교실이 과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빼주시면 되고요. 이제 교실이 떨어져 나간 원래 테이블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형을 하면 뭐가 좋으냐? 테이블의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위는 어떤 과목이 어떤 교실에서 진행되는가, 아래는 누가 어떤 과목을 수업을 듣는가. 이렇게 테이블의 주제가 명확해지고요. 이게 2차 정규화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기본 키를 여러 개를 설정했기 때문에 2차 정규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번호처럼 기본 키의 역할을 하는 칼럼이 하나뿐이라면 2차 정규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이디는 셋 다 다르죠. 기본 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이디에 종속되어 있죠. 1번의 이름은 지우고 1번의 역할은 담당인 겁니다. 이러면 기본 키는 아이디고 모든 칼럼이 아이디에 종속되어 있죠. 100% 기본 키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미 2차 정규화가 완료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차 정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정규화의 뜻은 모든 칼럼에 이행 종속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 이행 종속성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3차 정규화를 설명드릴 때는 사실 아직은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기본 키가 아닌 일반 칼럼에 종속된 칼럼을 다른 테이블로 격리하면 됩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온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이름은 기본 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 다 다르죠. 그리고 과목은 이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상진이 영어 수업을 듣고 현준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판사 칼럼을 보시면 누가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로 실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키가 아닌 기본 키에 종속되어 있는 일반 과목 칼럼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칼럼을 떼다가 다른 테이블로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 3차 정규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3차 정규형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테이블의 주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2차, 3차 정규형은 모두 칼럼을 떼다가 새로운 테이블에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줬는데요.
그럴 때마다 테이블의 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이블에 혼동할 일이 없고 좀 더 보기에 명료해지고 오류도 적어지겠죠. 좀 급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